네, 이르면 내일 있게도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자세하게 전망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청와대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검사 출신입니다. 한 검사 생활 한 7년 정도 했고요. 예.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장을 맡았어요. 예. 2010년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특보를 맡았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17대하고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는데 낙선을 했죠. 그런데 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일단 친박의 원조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와 2010년도에 법률 특보, 법률 지원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굉장히 방어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에 유영하 변호사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유영하 변호사보다도 지금 민정수석으로 가 있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역할을 네.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법률팀을 꾸릴 거고요. 민정수석을 최재경 전 변호사를 임명한 이유도 아마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특수와 관련 수사에서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가장 잘 알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네. 어쩌면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는 법률 그 팀을 꾸려서 대응을 하고, 단지 유영하 변호사는 외부에서 검찰과 조사 방법이랄지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고 또 대통령이 조사받을 때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검사로서는 평검사까지만 했고 네. 법조 경력보다는 그동안 정치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중량감은 법조로서의 중량감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세우는 것은 유영하 변호인이지만은 최재경 수석이 실질적으로 변호 업무에서 관여를 할 것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최재경 수석이 전담해서 관련된 부분을 조율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를 내세운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조사가 시작이 되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검찰이 입회는 하겠지만 관련된 부분의 총괄, 검찰이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혐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최재경 수석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검찰이 그 유영하 변호인에 대해서 선임계가 제출됐고, 그리고 검토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자, 그래서 아마도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요청하면은. 자, 좀 보여주시죠. 조금 전 검찰이 밝힌 내용들 저희가 그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검찰이 요구했었던 것은 내일인데 청와대에서는 모레 주 후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내일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모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사 준비는 끝났고, 모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최순실 씨를 기소해야 되는 시한이 일요일이죠? 네, 19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장 기소할 때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조사가 돼야 그걸 확정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모레 하면은 촉박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요구하면 조사를 늦출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언은 할 수 없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모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문면만 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검사를 하셨으니까 모레 조사하게 되면은 그 일요일까지 일정이 많이 굉장히 촉박한 겁니까? 촉박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비해서요, 이게 조사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도 15, 16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안종범, 정호성 여러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일 날 이제 검찰에서 최순실 씨를 기소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전날에 그 전전날 조사에서 이걸 다 정리하기 어렵죠. 더구나 예. 공소장도 굉장히 양이 방대할 판인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예,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됐건 다른 공범 관계로 추정되는 안중범이라든지 정호성 씨의 어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면 그건 공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단지 기소만 못할 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탄핵의 요건인 헌법과 법률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검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예. 그래 지금은 물론 조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늦추려는 입장이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조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아무리 검찰이 빨리 조사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달라고 하면 결국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검찰이 좀 딜레마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조사한 방법을 달라 뭐 시간을 달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박하게 조사하게 되면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조사를 몇 번 해야 하는 그런 예.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그래서 그 김상률 전 수석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죠. 도 조사를 했고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은 곧 불러서 조사한다.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 문체부 전 장관도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는 나머지 조사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준비는 다 끝났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탄핵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직권남용이냐 뇌물이냐 제3자의 뇌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제3자 뇌물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존의 판례라든지 그 검찰에 관련된 태도를 봤을 때 대통령의 직무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대가성은 되게 넓게 보는 경향이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된 부분의 대가성을 연관지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것 같고요. 또 특이한 부분이 뇌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을 때 사전 정황으로 검찰이 판단하는 부분이 증례자랑 수뢰자가 미리 언제쯤 의도적으로 만났는지를 일부러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관련된 모금 전에 총수들하고 대독을 좀 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독대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독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모금을 강요하고 관련된 부분을 모금해주는 대신에 각 회사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식으로 이제 청탁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름대로 관련된 인과관계가 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찰도 관련 부분을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시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월쯤에 아마 그 70억 원 추가 출연하기 전에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빈 롯데회장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거 저기 재단에 출연을 해주면 롯데그룹을 잘 봐주겠다라든지 수사를 뭐 좀 안 하게 해주겠다라든지 앞으로 좀 혜택을 주겠다라든지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걸 대가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가세나 부정한 청탁이요. 그건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검찰에 최순실 씨를 입국하고 나서 긴급 체포하면서 저는 약간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꿰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떤 지금 현재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또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거의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제3자 뇌물수수로 가야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그게 사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지금 모든 것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과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걸 사유했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WK랄지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가 공익재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금을 하도록 했고 그 당시에 7월에 17개 기업 총수 만났어요. 그 이후에 또 가장 대기업 7명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금을 독려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이랄지 아니면 뭐 가석방이랄지 롯데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수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명시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약점 삼아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단순한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제3자 뇌물수수로 아니면 이제 뇌물로 수사를 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갔어야 하는데 네. 먼저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확정을 해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확정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거의 확정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다 그걸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은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안종범 속에 대해서요.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예요. 직권남용 공모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19일 날 기소를 하면서 어떤 제3자 뇌물수수로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지금으로 보면 이제 확률이 적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오히려 이전에 어떤 공범 관계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수사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과연 법정에서 유죄가 날 수 있느냐? 네. 그래 만약 무죄가 난다면 완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최악의 경우에는. 자, 뭐 그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3자 뇌물 제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제가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면은 그 제3자한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자 저희를 좀 보여주시죠.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이분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이분한테 뇌물 드려라, 돈 드려라. 이분이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인 거죠.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고 그럴 경우에 제3자 뇌물 제공, 뇌물죄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제 특검 수사가 이제 시작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제 특검법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을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직접 듣고 그리고 두 분에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선 그 전화 연결된 김에 조금 전 문재인 전 대표께서 기자회견 하셨으니까요. 박 의원님이 친문계의 뭐 핵심 인물이시니까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즉각적인 퇴진, 조건 없는 퇴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하야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퇴진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하야 시점은 나중에 정해지더라도 일단 그 다음 과도내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퇴진에 뭐 다른 어떤 그 수식이 붙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드러난 의혹과 혐의만으로 대통령께서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퇴진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뒤에 사후적인 어떤 그 수습이라든지 절차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추미애 대표의 어제 영수회담 제2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사실상 그것을 추미애 대표한테 그렇게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추미애 대표님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천막농성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자리에 오셔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대표님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고, 네. 그러한 결정을 청와대에 전달을 한 것이다. 예.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상의를 했거나 문 전 대표님과 상의를 했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순서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그 어제 그 이른바 15항 제15항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냐, 그게 명확한 것이냐 해석이 조금씩 여야 간에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 수사 대상의 15호 뭐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인데요. 네. 그거 말고도 2호에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원래 제가 만든 초안에는 정부 상징 개편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7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정부 상징 개편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이 정리를 하면서 전제되고 양해된 내용은 얼마든지 특검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양해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당도 양해를 했단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을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예컨대 조사할 수 있습니까? 법률가 입장에서는. 아직 뭐 의혹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월 7시간에 관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설로만 지금 난무하고 있고 보도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으로서 우리 아이들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수장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적절한 보고를 받고 상황 대처를 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예.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중간에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상황. 네네, 대국민 보고 조항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돼 있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만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숱한 수사 사건에서 검찰 공보관들이 공보 담당 검사가 많은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로 엮은 적은 없었고요. 네. 다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국민 보고 조항에 수사 내용이 아닌 수사의 경과와 관련된 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짚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 특검 후보로 몇 분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을 가진 분들이. 그중에서 오늘 야당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도 나왔고요. 윤석열 전 검사 얘기도 나왔는데 이분들도 검토 대상입니까? 민주당은 아직 특검 법안이 법사위조차도 아직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부분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간의 수석들 합의는 이뤘지만 특검 법안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특검 후보가 누구냐라는 걸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요. 오히려 이렇게 실명들이 자천타천, 뭐 자천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차라리 특검의 자격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120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시작하면은 언제쯤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내일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네. 상정돼야 되겠고요. 지금 협상 중인데 꼭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레 17일이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되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뒤에 특검 추천 절차가 3일, 5일, 3일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면 순탄하게 진행이 돼도 12월 초순 내진 중순쯤 가야지 특검이 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 개시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돼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단되는 시점이 12월 초중순 그때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까지는 검찰 수사가 보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도 추가로 협상할 사안이 남은 겁니까? 어제 여야가 합의했는데? 지금 저 법사위 1소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제 합의했던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녹록하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바쁘신데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조금 전 검찰이 브리핑했던 내용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의 이종훈 기자 나와 있군요. 자, 조금 전 저희가 대략은 속보 전해드렸는데 자세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이 검찰 관계자의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 사건 지휘하는 이 노승권 1차장 검사를 직접 찾아와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내일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 이종훈 기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청사에 나왔습니다. 네. 보시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 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 변호인 서인계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변호인의 저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되어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건 전 경제수석, 정호선 전 부속 비서관,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중에 있으며 대통령 관련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조은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이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어제 소환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유예에 소출을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끈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가 되었고 특검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과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득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사건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자리를 빌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된 것에 대해서 변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소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언제 어떻게 조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내일 조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변호인을 어저께 선임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 스크랩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시겠다고 네, 했으면서 네. 검찰 수사 일정은 내일이었는데 내일까지는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협조를 안 하겠다는 취지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은 검찰에서 말씀하셨듯이 참고인입니다. 검찰에서 일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도 참고인을 소환할 때 서로가 일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원수고 행정수반으로 대통령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 고려 없이 검찰이 일방적인 일정을 통보해서 여기에 맞춰달라. 저는 그게 만약에 저희가 일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변론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어저께 변호인 선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건 파악하고 또 법리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가 충분히 돼야 그다음에 조사에 응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 지금 그건 적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청와대 측이 언제 출석 요구했나요? 앞에 보고 말씀해주세요. 네. 예. 최소한의 준비기를 얼마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저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기록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리 하시겠다는 게 입장인가요? 아니면 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오겠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러면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검찰은 수사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 속도를 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환에 응하는 게 어떤 방식이든 그 조사에 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수사 맨 마지막에 불러달라 이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건 변론 준비에 필요한 게 끝나고 충분히 되면은 뭐 그전에도 응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수사가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이 된 건가요? 변호인 의견입니다. 대통령 조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해달라 말을 네, 했는데 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둘 중에 하나만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뭐 수사를 꼭 하나만 받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변호인 개인의 의견을 묻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담화에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 갑자기 왜 사생활 하시는 거죠? 이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워딩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그 사생활과 이 사건이랑 이 무슨 사건과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을 검찰이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기자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검찰의 방침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변호인으로서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많은 의혹 때문에 매도되는 게 안타깝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매도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적답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의 심정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파악해서 변호인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그럼 서면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대면까지도 다 고려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원칙적인 서면이지만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대면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변호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변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면했다고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 부인한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서 네. 변호인단 추가로 선임하시나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시기 전에 대통령 면담하셨나요?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과는 대통령 언제 면담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입니까? 어딘가요? 그거는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내일 조사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시는 건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변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조사 시점이 촉박하고 그래서 조사가 내일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서면 조사를 선호하고 있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것도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렸지 제가 청와대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닙니다. 변호인으로서 언제쯤 대면 조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언제 출석 요구한 건가요, 대통령? 정확하게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그 기간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한참 끌다가 늦지막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변호인 의견대로 좀 조사 시기나 이런 게 좀 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변호인으로서 변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여기 있었지 다른 신분을 쓴 게 아닙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 역할에 상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해야 되겠고 변호인은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어떻더라도 변호인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과도 얘기 좀 하셨습니까? 네? 민정수석이랑도 좀 의견 교환하셨습니까? 누구를 말씀하는 차시는 거죠? 최재경 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었단 말씀이시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네. 대통령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자리에 나오신 건가요? 지금 시간적으로 대통령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반 변호사들이 사건을 할 때 계속해서 만남을 가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언론도 앞으로 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네. 그러면 대면 조사할 시점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가 그럼 적절하시다고 보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검찰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시점이 곧 다가올 거라고 보고 그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검찰에서 지금 제기된 기존에 나와 있는 그걸 본인들이 어떤 수사를 하면 수사 종결 시점이 다가올 겁니다. 검찰의 판단은 지금이 수사하기에 적절한 시기니까 조사에 응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변호인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이재만 안봉근 조사한 시점이 얼마 안 돼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부러 그게 네. 방어권 행사하시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우리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고 전체 의혹된 제기된 데 있어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거의 다 정리된 시점에서 그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 생각을 말씀드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뭐 다른 뭐 안봉근 선생님이나 안봉근 주소나 다른 이들에 대한 혐의가 박 대통령과 연관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자, 특검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으실 의향이 있는 건 맞나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하시는데요. 저도 같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말씀하셨고 필요하면은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도 받으시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대로 아까 말씀을 올렸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다 규명이 돼야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건 벌써 내년 한뭐 제가 뒤에 받겠다는 아니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의혹이 규명된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단계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조사가 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다 돼서 부르는 건데 지금 변호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 검찰의 수사가 다 완결됐으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내일 다 클로징 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이 지금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저께 이제 선임이 돼가지고 지금 그 언론에 제기된 어느 정도 그냥 신문 기사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갖겠다고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와서 말씀을 올렸으니까 궁금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함부로 말씀을 올리지 못한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수사 마무리 단계 조사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뭐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인으로서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고요. 그동안 뉴스를 안 보셨나요? 사실관계 파악이 어떻게 안 되시는지. 제가 아까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뉴스 봤겠죠. 봤습니다. 언론도 봤고요. 그렇지만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거하고 제가 판단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심에서 그 촛불 집회 제가 더 이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기회를 잡아서 말씀 올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그냥 제가 시간 끌기로만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변호인으로서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쨌거나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네. 지금 필요하다는 건데 변호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막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하루 이틀 시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루 이틀에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규명 자체가 그게 굉장히 모호한 의미인데 그러면 날짜 자체를 박을 수도 없고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걸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수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아니,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제가 이 사건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관련자 뭐 자료 같은 거 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뭐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검찰과 저희가 원만히 협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 끌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검찰과 협의는 지금부터 하실 건가요? 뭐 그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네, 대통령 변호인이 이례적으로 검찰 정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장시간의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부분 중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말한 게 사실은 대통령과 이 얘기 된 거고 적어도 민정수석과는 이 얘기 된 거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리인이 말하는 걸 두 가지 점만 제가 얘기하고 싶다면 일단은 검찰에서 요구한 내일 모레는 조사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사 자체도 한 번으로 짧게 받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주변의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본인은 선의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국정농단을 한 것이 나와 박근혜 대통령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짧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제가 시간 얻으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이게 하야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사표명을 굉장히 찔끔찔끔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법률 대리인 얘기를 보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려는 그런 의도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정치권이 됐건 그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은 참고인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말하는 건 피의자 변호사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더 달라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얼마 전에 그 어제 나온 특보 그 총괄적으로 뭐 이렇게 대비했다는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해서 범죄 사실일 것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련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봉근 이지만 비서관이 엊그저께 조사받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부분을 방어 부분을 좀 준비하려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먼저 기소되는 자들에 관련돼서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맞춰지지 않으면 공소장 관련돼서도 연관돼서 들어갈 부분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소된 자들에 대한 공소장의 대통령 연관성이 최소한으로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의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